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몇 주 차지? 어, 몇 주 차인지 까먹었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10주 1차시였나? 10주. 이 순간적으로 까먹었어. 하여튼, 아, 봅시다. 네, 몇 주 차인지 볼게. 인사하면서 몇 주 차인지가 10주 2차신가? 맞나요? 지난 시간에 10주 1차시 했었고, 이번 시간에 10주 2차시 할 차례죠. 10주 1차시까지 했고, 우리가 10주 2차시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10주 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하네. 시작하기 전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 9주차는 아닌 것 같고, 10주 2차시인가? 11주 1차시인가? 이러면서 10주 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 채권의 가치 평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식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채권을 들고 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그 채권의 시장 가치가 된다. 그리고 그때 적용되는 그 이자율, 연간 이자율을 RM이라고 표시를 했을 때 저 공식에서 시장 이자율을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알고 있을 때 저 공식에서 RM을 구해내면 그 RM을 시장 이자율, Market Interest Rate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시장 이자율을 알고 있을 때 저 동일한 공식에다가 그 시장 이자율을 집어넣으면 BT 값, 시장 가격을 구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채권은 주식과는 다르게 이 가격을 공시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채권 같은 경우에 그죠? 이 시장 이자율을 공시를 해가지고 이 시장 이자율을 가지고 이 공식에 집어넣기만 하면 시장 가격을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채권의 가치평가 공식에 이제 시그마가 들어있잖아. 시그마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게 만기가 30년이다. 그죠? 뭐 미국 정부가 발행한 그런 국채다라고 해가지고 만기가 30년이다 이러면은 이 항이 지금 31개가 나오잖아. 그죠? 처음에 이제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이라는 요 첫 번째 항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30년이면 X는 1에서 30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이제 30개의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합을 나타내는 그 항이 30개가 나타나가지고 그 30개하고 앞에 있는 이 액면가 할인하는 거하고 두 개 합치면 31개 항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계산기에 들어가겠어? 그죠? 계산기에 들어가겠어? 물론 우리 계산기에는 이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어가지고 요 식을 숫자로 이제 F하고 RC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숫자로 다 주어져 있을 때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시그마 값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계산을 하면 돼.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렇더라도 요거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왜냐면 RM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T를 구할 때는 그냥 우리 계산기에 있는 그 이 시그마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라는 요 기능이 있거든. 보여줄게. 계산기 나오시오. 계산기에 보면 여기 어디냐? 그 on 바로 밑에 있는 요 로그 키 있잖아요. 요 위에 보면 이 시그마 표시가 돼 있어요. Shift 로그 누르면 이렇게 시그마 기호가 있다고. 여기다가 값을 집어 넣어가지고 뿅 누르면 이제 가격이 그냥 계산이 돼. 그래서 그게 이제 공학용 계산기의 좋은 점이야. 눈에 보이는 수식을 그냥 그대로 통째로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BT 값을 알 때 여기서 RM을 계산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손으로 못 풀어요. 손으로 못 풀어. 그렇잖아. RM이 만약에 이제 30년이라 그러면 만기까지 30년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항부터가 1 플러스 RM은 30승이 들어가. 30승이 들어간다고. 두 번째 항에는 뭐 1 플러스 RM의 1승부터 시작해서 30승까지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변에 1 플러스 RM의 30승을 곱해가지고 나타내면 그게 30차 방정식이 나타나. 30차 방정식. 손으로 못 풀어요. 손으로 못 풀어. 근데 계산기는 그거를 이제 풀어주는데 계산기가 풀 때 이제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풀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요 값 집어넣어보고 안 되면 다른 값 집어넣어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값을 계산을 해주는데 그거를 계산기한테 시킬 때 그죠? 30차 방정식을 입력해가지고 하려면 입력 자체가 일단 잘 안 돼. 그죠?
우리 계산기에다가 입력을 하려고 하면, 그 30개 항도 다 입력이 안 될 뿐더러, 이 시그마라는 기호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30차 방정식 같은 거 풀고 할 때 수치 해석적으로 요 값 집어넣어보고, 또 수정해가지고 딴 값 집어넣어보고, 이 반복을 할 때, 이런, 시그마 값, 시그마 기호라던가, 아니면 이 인테그랄 기호라던가, 뭐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 기능이 안 되게 돼 있어. 기능이 안 되게 돼 있어. 하여튼 그런 이유에서라도 요렇게 길게 생긴, 지금 시그마로 써놨기 때문에 이게 뭐 짧아 보일 수도 있지만, 길게 생긴 식을 좀 단순하게 축약할 필요가 있어. 축약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거야. 이번 시간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채권의 가치평가 공식은 방금 봤던 그 공식을 변형을 하면 요렇게 축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축약. 단 3개의 항으로 축약을 할 수가 있다고요. 단 3개의 항으로 축약을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항은 똑같아. BT는 F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만기에 지급된 액면 금액의 액면가의 현재 가치. 첫 번째 항은 똑같은데, 두 번째 이제 시그마는 시그마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 돼 있던 그 항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2개의 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나타난다. 신기하죠? 왜 이렇게 나타나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겠어? 뒤에 이제 그 앞에 공식에서의 이 시그마 부분 있잖아요. 시그마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첫 번째 식을 봐. 첫 번째 식이나 내 머리에 가린 이 두 번째 식이나 똑같은 식이잖아. 똑같은 식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야. 내 머리 위에 있는 요 두 번째, 첫 번째 식을 보세요.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항, 그 시그마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승, 1 플러스,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 두 번째 항, 이 시그마로 표시된 요 두 번째 항이 등비급수라고. 등비급수라고. 눈에 보입니까? X 대신에 1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세요.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면 이게 등비급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초항은 뭐겠어요? X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값이 그 항이 초항이 되겠지.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 이게 초항이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RM의 제곱이 되지. 3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RM의 3승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1 플러스 RM 분의 1을 곱한 거고, 두 번째 항에다가 또 1 플러스 RM 분의 1을 곱하면 세 번째 항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공비가 1 플러스 RM 분의 1이고, 초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항수가 라지 T 빼기 스몰 t 개인 등비급수가 된다고요. 등비급수가 된다고. 그래서 등비급수를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지.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복습을 했잖아요. 복습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지금 그것도 세팅돼 있으면 진짜 심각한 거야, 여러분. 그죠? 지난 시간 동영상을 돌려서 보세요. 그것마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진짜 여러분은 엄청난 초단기 기억을 갖고 있어서 나한테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 계속 반복시켜가지고 세뇌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단기 기억 상실증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이죠. 하여튼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초항 곱하기 괄호 열고 1 공비의 항수승 괄호 닫고 나누기 1 공비 이렇게 계산했었잖아. 그래서 요 지금 이 채권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에서 이제 시그마 이하의 저 부분이 바로 초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M 분의 1이고, 항수가 라지 T 빼기 스몰 t 개인 등비급수거든. 그래서 등비급수 계산하는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간단하게 만들면 그게 이거라는 거지. 그게 바로 이 공식이 된다는 거죠. 이 공식이 된다는 거지. 한번 그 과정을 보여볼게요. 자, 채권 가격에서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시그마 이하의 그 두 번째 항 부분을 보면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승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대신에 1, 2, 3, 4 쭉 대입해가지고 마지막 항인 라지 T 빼기 스몰 T까지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나타내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초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이 값은 0이 아니죠. 그죠? F도 액면가 양수고, RC도 액면 이자율 양수고, 시장 이자율도 양수고, 그래서 1 플러스 RM도 양수고, 그래서 양수 나누기 양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0이 아니야. 초항이 0이 아니고
공비는 뭐예요? 1 플러스 rn분의 1이지. 첫 번째 항에다가 1 플러스 rn분의 1을 곱하면 두 번째 항이 되고, 두 번째 항에다가 1 플러스 rn분의 1을 곱하면 세 번째 항이 되고,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공비가 1 플러스 rn분의 1인데 이것도 1이 아니죠. 왜? rm이 0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1을 1보다 큰 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건 1이 아니죠. 1을 1로 나눠야 1이잖아. 근데 1 플러스 rm은 1이 아니란 말이야. rm이 양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rm분의 1은 1이 아니다. 그래서 초항이 0이 아니고 공비가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앞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뒷항이 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등비급수죠. 항수는 몇 개다? 라지 t 빼기 스몰 t겠죠. 라지 t 빼기 스몰 t겠죠. 왜? 시그마에 보면 그 인덱스가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까지 있으니까 1, 2, 3, 4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우변을 봐도 마찬가지지. 그 분모의 지수 부분을 보면 1승, 2승, 3승 해가지고 라지 t 빼기 스몰 t승까지 있잖아. 그래서 총 라지 t 빼기 스몰 t개의 항을 갖는 초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m분의 1인 그러한 등비급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등비급수 계산하는 공식에 의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채권 가격 공식인데, 첫 번째 항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거야. 첫 번째 항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항이 등비급수라겠지. 등비급수라 그랬죠. 그래서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공식에 따라서 초항 곱하기 1 공비의 항수승 나누기 1 공비, 요거를 그냥 그대로 쓴 거야. 초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 저 위에 공식에서 x 대신에 1 집어넣은 게 초항이잖아. 그래서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 이게 초항이고, 초항 곱하기 괄호 열고 1 공비가 뭐예요? 공비가 1 플러스 rm분의 1이죠. 그거의 항수승 라지 t 빼기 스몰 t승 하면, 뭐 분수 전체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을 하면 분모 분자에 각각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을 한 거하고 똑같잖아. a분의 b의 x승은 a의 x승분의 b의 x승이잖아. 그죠? a분의 b의 x승은 a의 x승분의 b의 x승이잖아. 그죠? 지수법칙.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a, b의 전체의 x승은 a의 x승 곱하기 b의 x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공비의 그 항수승, 그죠? 1 플러스 rm 분의 1의 전체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한 거는 분모의 항수승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분의 분자의 항수승 1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인데, 1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해봐야 1이지. 1을 라지 t 빼기 스몰 t번 곱한다는 거잖아. 그죠? 몇 승 하는 거는, 그죠? 그 개수만큼 곱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1을 라지 t 빼기 스몰 t번 곱하면 그냥 1이지. 그래서 저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모는 1 공비인 1 플러스 rm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저 분모 부분을 분수로 적어보면, 그죠? 1은 뭐예요? 1 플러스 rm분의 1에서 그 앞에 있는 1은 1 플러스 rm분의 1 플러스 rm이라고 적을 수가 있지. 1 플러스 rm분의 1 플러스 rm이기 때문에 그래서 1 플러스 rm분의 1 플러스 rm 빼기 1 플러스 rm분의 1 하면 1 플러스 rm분의 rm이 됐다. 그래서 저 분모가 1 플러스 rm분의 rm,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 분모 분자에 공통된 요소가 있지. 뭐가 있어요? 1 플러스 rm분의 1이 분모 분자에 공통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렇잖아. 이 두 번째 마지막 식의 둘째 항에서 전체 그 분자 분모를 보면, 큰 분수의 분모 분자를 보면 초항에 1 플러스 rm분의 1이라는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분모 부분에, 그죠? 분자에 나와 있는 그 초항 부분에 1 플러스 rm분의 1이 있고, 분모에 1 플러스 rm분의 1이 있지. 그래서 두 개를 서로 약분을 하고 나면 남는 거는 한 단계 건너뛰었나? 하여튼 그렇게 약분을 하고 나면, 그러면 분모 부분은 rm만 남게 되고, 그죠? 분자 부분은 f 곱하기 rc가 남게 된다고요. 그래서 분모 부분에 있는 이 rm을 그 f 곱하기 rc 밑에다가 적을 수가 있죠. 그러면 f 곱하기 rc 나누기 rm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대괄호를 전개를 해보면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분의 1 하고 요 앞에 있는 f 곱하기 rc 나누기 rm 부분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f 곱하기 rc 나누기 rm 곱하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남게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한 단계를 건너뛰었나? 한 이 정도 건너뛰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죠? 그죠? 분수 계산하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BT 값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초항은 똑같아요. 공식하고 똑같게 첫 부분은 똑같아. 첫 부분은 만기에 지급되는 액면가의 현재 가치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하고 뒤에 있는 이제 시그마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F 곱하기 RC 나누기 RM 빼기 F 곱하기 RC 나누기 RM 곱하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계산되게 된다. 자, 근데 요놈의 의미가 뭐냐면 요놈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항이 그죠? 라지 t년까지만 이자가 지급되는 게 아니라 무한히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그마 x 이퀄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까지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 이게 이제 채권의 이제 가격을 계산할 때 나오는 두 번째 항이잖아. 근데 그게 라지 t 빼기 스몰 t까지가 아니라 무한대로 들어가 있어. 무한대. 그래서 이자 지급이 라지 t년 말까지만, 그러니까 만기까지만 이자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무한히 이자 지급이 된다고 해봐요. 무한히 이자 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현재 가치의 합은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죠? F 곱하기 그러니까 첫 해 지급되는 이자 금액이 F 곱하기 RC인데 그거의 현재 가치니까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 그다음에 둘째 해 말에 지급되는 게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타나서 끝이 없어. 무한히 나타나요. 그러면 요거는 무한등비급수라고 할 수 있죠. 초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M분의 1이고 항수가 무한대 개인 무한등비급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RM이 양수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M은 1보다 크죠. RM이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1을 더하면 그죠?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이제 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지. 이렇게 되고 요거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역수를 취하면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그 RM이 양수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M도 양수이고 따라서 그거의 역수인 1 플러스 RM분의 1도 당연히 양수죠. 그죠? 그래서 0보다 크다는 거는 그 양수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고 원래의 이 부등식을 아래 위를 뒤집어서 역수로 나타내면 당연히 그러니까 양수인 경우에 역수로 나타내게 되면 부등호가 이제 뒤바뀌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RM이 2라고 해봐. 그러면 2는 1보다 큰데, 그죠? 그걸 뒤집어봐. 역수를 취하면 2분의 1은 1보다 작겠지. 2분의 1은 1보다 작겠지. 그죠? 그래서 역수로 이제 뒤집으면 크기가 역전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가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RM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죠? 1 플러스 RM분의 1도 양수다.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뭐예요? 1 플러스 RM분의 1이 0과 1 사이의 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지. 그죠? 절대값이 자기 자신이지. 그죠? 1 플러스 RM분의 1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해도 그냥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등비 급수의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죠. 초항 나누기 1 공비, 초항 나누기 1 공비. 그래서 저놈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요놈은 초항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 초항이죠. 그게 초항 나누기 1 공비 1 플러스 RM분의 1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분모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1 빼기 1 플러스 RM분의 1인데 앞에 있는 저 1은 1 플러스 RM분의 1 플러스 RM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분자끼리 서로 빼주면 1 플러스 RM분의 RM만 남게 되고 여기서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RM분의 1이 공통으로 들어있어서 분모 분자를 서로 약분을 해주면 남는 거는 F 곱하기 RC 나누기 RM만 남게 된다. F 곱하기 RC 나누기 RM만 남게 된다.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식인데 이게 뭐가 흥미롭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자를 만기 없이 무한히 매년 말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놈의 그렇게 지급되는 무한히 지급되는 그 이자 지급액의 총 현재 가치의 합은 이자 지급액 나누기 시장 이자율이야. F 곱하기 RC가 뭐예요? 액면가 곱하기
그 액면 이자율이잖아. 그래서 F 곱하기 RC는 매년 말 지급되는 그 이자 지급액이지. 그거를 시장 이자율로 나누면 그러면 그게 무한히 F 곱하기 RC라는 금액이 매년 말 무한히 지급이 될 때 그놈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된다고. 그죠? 무한히 이자가 지급될 때 그 액면 이자가 지급이 될 때 그때 그 무한히 지급되는 현금 흐름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은 이자 지급액 나누기 시장 이자율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안 흥미롭나요? 전혀 안 흥미로워. 하여튼 그래. 그래서 어디서 이제 금융 관련되는 책을 보다가 현금 지급액 나누기 이자율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다? 요 현금 지급액을 매년 말 지급을 해가지고 똑같이 지급을 해가지고 무한대 영원히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놈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다 라는 의미를 금방 떠올려야 돼. 그죠? 그 값이 바로 지급액 나누기 시장 이자율이거든. 지급액 나누기 시장 이자율이 바로 그 지급액을 매년 말 해서 영원히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다른 책 보다가도 뭔가 현금 금액 나누기 시장 이자율 요런 부분이 딱 보이면 이거는 요 현금만큼의 그 액수를 매년 말 지급을 해가지고 영원히 지급할 때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다라는 거를 금방 떠올려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F 곱하기 RC를 무한히 영원히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현재 가치의 총합은 그 매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그 고정된 이자 지급액을 그 시장 이자율인 RM으로 나눈 값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이게 리마크야, 리마크. 뭐 리마크라는 거는 우리 책에는 주의 이렇게 되죠. 요 부분을 주의하시오. 요거 한번 더 보시오 이런 건데 주의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뭐 언급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하여튼 리마크라는 그 영어 단어의 뜻은 주의, 언급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부가해서 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뭔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나서 요 부분 주목하시오. 요거 주의해야 돼요. 요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가 설명할 때 리마크 혹은 뭐 주의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 리마크라고 한 그 부분은 remark라고 한 부분은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의 가격 그 공식을 계산을 할 때 그죠? 채권의 가격 계산 공식에서 두 번째 항 부분이 원래는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까지인데 그거를 무한대로 바꾸면 그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요게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나요? F 곱하기 RC 나누기 RM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나? 축약된 그 공식 있잖아요. 화폐의 시간 가치 공식 요거를 앞에서 이제 계산을 했더니 뒤에 이제 시그마 이하의 부분이 등비급수를 형성한다. 그래서 등비급수 계산 공식을 쭉 계산하고 나서 보니까 요렇게 나타나지. 그죠? 요 두 번째 식에서 두 번째 항 부분 F 곱하기 RC 나누기 RM 이게 나타나죠. 이게 뭐예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게 F 곱하기 RC라는 금액을 영원히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지. 그죠? 요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식 마지막 항을 보면 여기도 나타나.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 있어. 그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거를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으로 추가로 더 나눈 거지. 그죠?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을 다시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로 할인을 한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저거를 대체를 해봅시다. 대체를 해보면 이렇게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항은 방금 봤던 그 리마크에 의해서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라는 그거는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고.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의 시그마를 취해서 X는 1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그래서 F 곱하기 RC라는 이자 지급액을 무한히 지급을 했을 때 그놈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나타내는 게 요 두 번째 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 세 번째 항은 저렇게 되는 거지. 세 번째 항은 그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의 그 X를 1에서 무한대까지 보내는 거. 무한히 이자 지급을 하는 놈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그죠? 그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다시 한번 스몰 t 시점까지 할인한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원래는 만기까지 그 만기에
F라는 그 액면가를 지급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첫 번째 항에서 해결이 된 거고, 그거의 현재 가치는 첫 번째 항으로 나타난 거고, 이자 지급액을 생각을 해보면 이자 지급액은 원래 매년 말 지급해가지고 만기 시점이 라지티 시점까지 지급이 되고 끝나야 되잖아. 끝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끝나지 않고 무한히 지급한다고 한 다음에 라지티 시점 이후에 지급되는 무한히 지급되는 그 이자 지급액을 뺀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채권을 산 시점부터 1년 후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말에 이 그 이자 금액 F 곱하기 RC가 지급돼서 만기까지 지급이 되는데 그거를 그 금액은 만기까지 지급되는 그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무한히 이자가 지급된다고 해놔놓고 만기 시점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을 뺀 값으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 그죠? 무한히 이자 지급되는 경우에서 만기 시점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을 빼버리면 그러면 만기까지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만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 개념이야. 그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우리 칠판에 보이는 요 마지막 식의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그죠? 첫 번째 항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고 그죠? 두 번째 항은 뭐예요? 매년 말 F 곱하기 RC라는 이자 지급액이 영원히 지급된다고 했을 때 그놈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항은 거기서 뭘 빼요?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 F 곱하기 RC라는 금액의 현재 가치를 만기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보고 그 현재 가치를 구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의 그 시그마를 취해서 1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요 값이 뭐예요? 요 값이 뭐예요? 라지티 시점, 만기 시점에서 봤을 때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지. 라지티 시점 현재의 현재 가치죠. 그죠? 근데 그놈의 스몰 t 시점에서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해요? 그 값을 다시 한번 할인을 해줘서 1 플러스 RM의 라지티 빼기 스몰 t 승분의 1을 곱해줘서 그죠? 그놈을 다시 스몰 t 시점에서 현재 가치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것을 뺀다는 뜻이죠. 뺀다는 뜻이지. 그죠? 그럼 뭐예요? 두 번째 저 항에서 그죠? 만기 시점 이후에도 영원히 이자 지급액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놈들의 현재 가치를 다 더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만기 시점까지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다 더했을 뿐만 아니라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그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도 다 포함을 한 게 두 번째 항이잖아. 그죠? 시그마 x는 1에서 무한대까지 F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 요게 그죠? 근데 거기서 뭘 제거를 해야 지금부터 만기까지의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만 구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 부분을 빼주면 그러면 지금부터 만기까지 지급하는 그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잖아. 그죠? 영원히 지급한다고 해놔놓고 그 영원히 지급하는 금액의 현재 가치를 다 합쳐놓은 상태에서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현금 지급액의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빼주면 그러면 지금부터 만기까지 지급받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만 구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게 마지막 세 번째 항이라고. 그죠? 세 번째 항에서 시그마 이후의 값은 뭐예요? 라지 t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일단 봐. 일단은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그죠? 라지 t 시점을 현재 시점이라고 했을 때 그죠? 라지 t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 F 곱하기 RC의 현재 가치의 총합은 저 시그마로 나타날 수 있지. X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1 플러스 RM의 X승분의 F 곱하기 RC. 저게 뭐예요? 라지 t 시점 이후에 영원히 지급되는 그 현금 지급액의 라지 t 시점 현재의 현재 가치라고. 그죠? 그죠? 라지 t 시점에서 1년 후인 라지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이자 지급액의 라지 t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지. 그죠? 그 다음에 라지 t 시점에서 2년 후 시점인 라지 t 플러스 2 시점에 지급되는 F 곱하기 RC의 라지 t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제곱이지. 2년 차이 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라지 t 시점에서 3년 후에
지급되는 F 곱하기 RC라는 이 금액의 현재 가치는 라지 t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3승이지. 왜? 라지 t 시점에서 3년 후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다 더한 저 시그마 x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이 말은 라지 t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라지 t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라지 t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구한 거라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돼요? 스몰 t 시점에서의 요 값들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구한 라지 t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를 한 번 더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으로 나눠줘서 요 값을 스몰 t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의 총합으로 바꿔주는 게 마지막 저 세 번째 항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항은 만기에 지급하는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더하기 두 번째 항은 지금부터 무한히 영원히 이자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거기서 뭘 뺀다?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빼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하고 합치면 어떻게 돼요? 무한히 영원히 이자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의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에서 그게 두 번째 항이고 거기서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뺀다는 뜻이야.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부터 만기까지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되는 거죠. 영원히 지급되는 거에 현재 가치의 총합에서 만기 이후에 발생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빼버리니까 지금부터 만기까지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 세 번째 항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하면 먼저 라지 t 시점을 현재 시점이라고 보고 라지 t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 영원히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먼저 구해놔 놓고 그게 저 시그마 이하의 값이고 그 값을 스몰 t 시점의 값으로 환산을 해야 그게 온전한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몰 t 시점까지 할인을 하기 위해서 1 플러스 rm분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으로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공식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코롤라리 그래가지고 따름 정리해서 보였던 부분이잖아. 그래서 시그마로 나타나 있는 원래의 공식은 첫 번째 줄에 있는 저 공식인데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이 저 공식인데 저 공식을 간단하게 만들면 두 번째 공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등비급수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보여줬잖아. 근데 그거를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첫 번째 항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고 두 번째 항인 지급액 나누기 시장 이자율. 이거는 지금부터 무한히 매년 말 이자가 지급이 될 때 그 금액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F 곱하기 RC 나누기 RM으로 나타내는 거고 거기서 세 번째 항인 요 값을 뺀다는 거죠.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라는 라지 t 시점 기준에서 봤을 때 라지 t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영원히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 F 곱하기 RC의 라지 t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게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고 그거를 스몰 t 시점 현재로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으로 한 번 더 나눠준 게 마지막 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항은 만기에 지급되는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영원히 이자가 지급된다고 했을 때 그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고 거기서 뭘 뺀다?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만큼을 빼버리면 그러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합치면 뭐가 돼요? 현재부터 만기까지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라는 게 F 곱하기 RC라는 금액을 매년 지급을 할 때 영원히 지급을 할 경우에 그놈의 현재 가치의 총합은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라는 저 두 번째 항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 공식을 기억하기가 되게 쉽죠. 공식을 기억하기가 쉽다고. F의 현재 가치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F 곱하기 RC라는 이자 지급액을 무한히 지급한다고 했을 때의 그놈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 F 곱하기 RC 나누기 RM. 그죠? 그리고 거기서 뭘 빼야 된다?
라지 t 시점 이후에 영원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라지 t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의 총합은 f 곱하기 rc 나누기 rm. 그 다음에 그거를 스몰 t 시점의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으로 나눠줘야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이 공식 자체를 기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요. 그죠? 뭐가 안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봐보면 내 말이 지금 말로 하니까 막 말이 많아지고 막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해를 딱 하게 되면 되게 쉬워. 별다른 내용이 아니야. 그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 자, 채권의 가치 평가 공식은 이따위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죠? BT는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거는 원래의 채권의 가격 계산 공식하고 똑같죠. 그 만기에 지급하는 F라는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그죠?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공식에서는 시그마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승까지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이라는 그 항이 있었는데 그놈이 요 두 개의 항으로 대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F 곱하기 RC 나누기 RM 빼기 F 곱하기 RC 나누기 RM 곱하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대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왜 대체가 되느냐 하면 등비급수기 때문에 그래요. 채권의 가격 공식에서 두 번째 항에 해당되는, 그죠? 원래 가격 공식에서 두 번째 항에 해당되는 x 이퀄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승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 x승이라는 요 부분은 풀어서 써보면 x 대신에 1부터 라지 t 빼기 스몰 t승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대입을 해보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 더하기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제곱 더하기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3승 해서 다 더해가지고 마지막 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딱 봐도 등비급수지. 초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m분의 1인 그리고 항수가 라지 t 빼기 스몰 t승 개인 등비급수죠. 등비급수. 그리고 초항은 0이 아니고 공비도 1이 아니죠. 그래서 등비급수의 계산 공식인 요거 그죠? 초항 곱하기 1-S 공비의 항수승 나누기 1-S 공비라는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저 채권 가격 계산 공식의 두 번째 항을 바꿔보면 그죠? 초항이 x 대신에 1 집어넣은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곱하기 대괄호 열고 1 마이너스 공비가 1 플러스 rm분의 1인데 그거의 항수승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을 하면 분모 분자에 각각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을 해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나누기 분모에 1 마이너스 공비는 1 플러스 rm분의 1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분수의 그 분모 부분을 계산을 하면 저거는 1 플러스 rm분의 rm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분수의 분모 분자는 1 플러스 rm분의 1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약분을 시키고 나면 어떻게 돼요? f 곱하기 rc 나누기 rm 곱하기 대괄호 열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요렇게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1 플러스 rm분의 1을 분모 분자로 약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는 게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 남게 되고 곱하기 대괄호 해서 저런 값들이 들어있는 거지. 그거를 전개를 해보면 그게 바로 이 식이 된다. 그죠? 전개를 해보면 그 대괄호 안에 1하고 곱해져가지고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 생기고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마이너스 1 플러스 rm분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분의 1 하고 곱해져가지고 f 곱하기 rc 나누기 rm 곱하기 1 플러스 rm분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계산 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공식을 이용하는 진짜 목적은 우리 계산기의 경우에 요걸 가지고 RM을 계산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RM을 계산해내는 과정에서 시그마라던가 인테그랄이라던가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계산기에 그런 형태의 연산자를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수치 해석적으로 RM 값을 계산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신텍스 에러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요 공식으로 대체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거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자 지급액이 라지 t 시점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거는 무한 등비급수가 된다. 무한 등비급수. 초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m분의 1이고 항수가 무한대 개인 무한 등비급수다. 이때 RM이 양수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M은 1보다 크고 이거 역수로 뒤집으면 1보다 작아지죠. 1 플러스 RM분의 1은 역수로 뒤집었으니까 1보다 작아지고 그 다음에 RM이 양수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M도 양수고
1 플러스 Rn분의 1도 양수다. 그래서 0보다 큰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1 플러스 Rn분의 1이 0과 1 사이의 수이기 때문에, 공비가 0과 1 사이의 수이기 때문에 그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우리가 이 무한등비급수의 계산 공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 값이지. 시그마 x는 1에서 무한대까지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 요거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초항 나누기 1 마이너스 공비. 그래서 초항은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1 마이너스 공비는 1 플러스 rm분의 1이죠. 그래서 요것도 분모를 계산해 보면 1 플러스 rm분의 rm이 되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rm분의 1을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라는 식이 얻어지게 된다. 그래서 f 곱하기 rc라는 금액을 영원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매년 지급하는 지급액 나누기 시장 이자율이 바로 그렇게 매년 말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된다. 영원히 이자 지급을 하는 경우에,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앞에서 유도를 했던 요거를 이제 요렇게 바꿨었죠, 그죠? 요렇게 바꿔서 썼는데, 우리가 이 코롤라리에서 그 따름 정리해서 원래의 채권 계산 공식 요거를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그마 이하 부분이 등비급수다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뭐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방금 본 그 리마크에 의하면 두 번째 항인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은 뭐다? 지금부터 영원히 f 곱하기 rc라는 이 이자 지급액을 매년 말 영원히 반복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현금 흐름의 총 현재 가치의 총합이 두 번째 항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항은 뭐예요? 그 값을, 그죠? 그 값을 다시 한번 1 플러스 RM, 그러니까 다시 한번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으로 나눠서 스몰 t 시점의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항이 나타내는 바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히 f 곱하기 rc라는 금액을 매년 말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나타내는 거고, 영원한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항은 거기서 만기 라지 t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의, 그러니까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빼는 게 이 세 번째 항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라지 t 시점, 만기 시점인 라지 t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보고 라지 t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구하면 라지 t 시점 현재 그 값들을 구하면 그게 바로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인데, 그거를 다시 스몰 t 시점의 값으로 할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으로 할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값을 빼주면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해석하면 영원히 이자 지급을 한다고 상정했을 때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그게 두 번째 항이고, 거기서 뭐다? 만기 라지 t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빼주는 거, 그게 세 번째 항이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합치면 지금부터 만기까지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 f 곱하기 rc 나누기 rm 부분을 앞에서 했던 리마크의 그 의미대로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f 곱하기 rc라는 이자 지급액을 영원히 지급할 때 그놈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은 그러한 값을 다시 스몰 t 시점까지 추가로 할인한 다음에 뺀 값이다 라고 기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한히 이자 지급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무한히 이자 지급이 되는 경우를 먼저 상정을 해서 이자 지급액의 총 현재 가치는 저렇게 두 번째식처럼 매년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 나누기 시장 이자율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서 라지 t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영원히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빼주면, 그러면 지금부터 만기까지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만 포함하게 되는 거다라는 논리로 요 공식을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공식은 실제로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거 준비할 때 테크니컬하게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요. 이 공식이 요렇게 유도가 돼가지고 요런 의미를 갖다 이거는 이해를
회계사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보통 회계사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트릭으로 그죠? 그 뭐 회계학원의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 자, 이자가 매년 지급돼서 라지티 시점까지만 지급이 되는데 그거를 영원히 지급된다고 하면 지급액 나누기 시장 이자율이 그 현재 가치의 총합이 돼.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항처럼 쓸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라지티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그 이자 지급액의 라지티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는 똑같이 그 이자 지급액 나누기 시장 이자율이야. 근데 그 놈을 현재 가치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 할인을 해줘. 그리고 그 값을 빼주면 지금부터 만기까지의 그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만 구한 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액면가의 현재 가치를 더해주면 그게 채권의 시장 가치가 된단다. 뭐 이런 식으로 말로 막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해주고 계산을 할 때 이 채권 가격, 채권 공식 같은 거를 회계사 시험 칠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그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을 안 하거든. 쌀집 계산기. 단순하게 이제 더하기 빼기 루트 정도 있는, 그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하고 루트 정도 있는 그러한 계산기를 사용하고 우리처럼 계산식이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뭐 1 더하기 2 하면 1 더하기 2가 수식의 형태로 입력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쌀집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윈도우나 이런 데 이제 기본으로 돼 있는 계산기가 그런 형태인 경우가 많아. 지금 윈도우 10은 계산기가 다른가? 한번 열어볼까요? 계산기. 아이고. 계산기 앱을 열어보면 오, 지금 좋아졌네. 지금도 눌러보면 지금 눌러보니까 지금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계산기는 공학용이네. 공학용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 내가 설정을 공학용을 해놨구나. 표준 계산기 윈도우에 기본 계산기 띄워놔놓고 표준이라고 위에 보면 이제 이제 여러분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그 계산기라는 글자 왼쪽 위에 모서리 부분에 보면 계산기라는 글자 있고 밑에 보면 이제 그 바로 밑에 이게 석삼 줄 3개 끄어져 있거든. 그걸 눌러보면 거기 계산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표준, 공학용, 그래프, 프로그래머, 날짜 계산, 변환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표준 이게 이제 기본이야. 표준 이렇게 하면 뭐 5 곱하기 3. 이 식이 나오는데? 윈도우 이 기본 계산기 너무 좋아졌어. 식이 나와. 5 곱하기 3 하니까 위에 5 곱하기 3이 나오고 밑에 이퀄 해가지고 숫자 나오네. 에이. 윈도우 계산기도 공학용 계산기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처럼 수식이 나오도록 바뀌었네. 옛날 계산기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쌀집 계산기라는 건 그 수식이 안 나와요. 2 누르면 화면에 2가 보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누르면 화면 위에 조그맣게 이제 곱하기 표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3 누르면 앞에 입력했던 2자는 사라지고 없어. 3자가 눌러지고 그 다음에 이퀄 키를 탁 누르면 2 곱하기 3한 그 답으로 6자가 화면에 띡 나타나. 그래서 수식이 안 나타나요. 입력하는 숫자만 나타나고 그러니까 기호를 누르면 기호가 위에 조그만 글자로 하나 딱 나타났다가 다음 숫자를 입력하면 또 앞에 입력했던 숫자는 화면에서 사라지고 다음에 입력하는 숫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퀄을 누르면 계산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산기를 가지고 이 뭐 시그마 같은 건 당연히 없겠죠. 시그마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 승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계산기처럼 시그마를 이제 보이는 그런 건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단순화된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30년 만기다. 그러면 31개의 항을 계산기로 일일이 막 두들겨가지고 계산해야 되잖아. 힘들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회계학원 같은데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단다. 매년 무한히 지급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돼. 이러면서. 그것도 뭐 공식 막 증명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잘 모르겠으면 외워 뭐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이야기를 해줘요. 나처럼 이렇게 그 수식으로 증명은 안 해. 증명을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해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데 그 회계사 준비하는 학생들이 별다른 증명 없이 그냥 이제 감으로 말로만 들어가지고 무한히 지급한다고 했을 때 현재 가치에서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그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빼면 그게 이제 만기까지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다. 뭐 하여튼 그 논리에 의해서 계산하는 그 실무적으로 시험을 위해서 계산하는
그 방법을 나는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셈이라고요.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보여주는 책도 전 세계에 없어. 내 책밖에 없어. 내 책밖에 없고 이거를 이제 그렇게 논리라도 설명을 해주는 거는 이제 회계학원에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쌀집 계산기, 그 회계사 시험 칠 때 사용하는 단순한 그 계산기로는 이 복잡한 채권 가격 계산하는 게 힘들어지거든. 만기가 뭐 3년이다, 5년이다 이러면 이제 여러 번 두드려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만기 30년 이러면 31개 항을 일일이 입력해가지고 뭐 저장하고 뭐 더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복잡하거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테크닉으로 계산을 하게 해주는데 그거를 나는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보인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나타나 있는 거는 내가 찾아본 바로는 없어. 전 세계 그 어느 교과서에도 교재에도 이런 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 내 책밖에 없고 내 강의밖에 없어요. 그런 거다. 그래서 회계사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이제 이 수업 듣는 학생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의외로 내 수업 듣는 학생 중에 그러니까 우리과 학생들도 회계사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고 현마인지학부 이제 없어졌지만 이제 재학생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아직 졸업 안 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회계사 준비하는 학생들도 내 수업을 좀 듣는 경우가 있고 경영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내 수업을 좀 듣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근데 뭐 자기소개라던가 뭐 고민이라던가 뭐 이런 걸 영상으로 찍어서 내시오, 글로 써서 내시오. 이번 학기는 그런 거 아니죠. 이번 학기는 과제가 뭐 삼행시 이런 거지만 지난 학기에 이제 파생금융 상품의 이해라던가 하여튼 다른 과목도 그렇고 이 과목에서도 예전에 뭐 글로 써서 내든지 아니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내든지 간에 뭐 그런 고민 같은 거 이야기해보라 뭐 이런 거 하면 회계사 준비한다고 밝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오 이게 그거야? 이러면서 그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등비급수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군요. 이러면서 깜짝 놀랄 학생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계학원의 강사가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해줘가지고 그거에 따라 지금까지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게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네. 등비급수와 무한등비급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네.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야. 자, 드디어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나는 손으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뭐 쌀집 계산기로 계산하기 힘든 뭐 그런 무지막지한 단위의 문제를 잘 내요. 그리고 그게 더 현실적이에요. 왜냐면 채권의 그 액면가는 보통 이제 10억 원의 배수로 이제 표시가 돼가지고 발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 영남경금이 이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 예제에서 액면가가 10억 원이야, 10억 원.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6%이고 만기가 50년이야, 50년인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이 채권에 대한 시장 이자율이 5%이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을 한다고 할 때 이 채권의 발행 가격은 얼마가 적당할 것인가? 자, 액면가는 F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F가 10억 원.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6%라고 했으니까 RC는 0.06이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5%라고 했기 때문에 RM이 0.05고 만기까지 지금 50년 남았죠. 50년 후에 만기가 오니까 라지 T 빼기 스몰 t는 50. 모든 시간 단위는 연으로 환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당연히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50년 이렇게 연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50이라고만 쓰면 되죠. 그래서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게 기본 공식이지, 공식. 요 공식에다가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계산기 하면 계산기 나와라, 그죠? 나와라 맞는 계산기. 여러분 썰렁한가? 가제트, 컴퓨터 형사 가제트 이런 거 모르나요? 너무 옛날 만화인가? 컴퓨터 형사 가제트 찾아봐. 컴퓨터 형사 가제트가 뭔가. 가제트 형사의 대표적인 대사가 그런 거죠. 나와라 가제트 만능 8 뭐 이런 거잖아요. 사과합니다. 네. 재미없는 걸 자꾸 혼자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은 강의 들으면서 뭐 그냥 내가 웃는 거에 대해서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나는 되게 어색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누가 보면 또라이인가 뭐 그렇게 보여. 왜냐면 내 앞에 없거든.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웃고 있고 나도 웃고 뭐 이러니까 그게 어색하지 않은데 강의를 이게 찍고 지금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아무도 반응 없는데 나 혼자 막 웃으면서 막 하고 뭐 그런 거잖아.
집사람이 옆에서 보면서 뭐 이러다 보니까 내 습관이 생겼어.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 혼자 스스로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막 해. 집사람이 그러지 마. 이상해. 이상한 사람 같아. 이러면서. 하여튼 코로나가 낳은 안 좋은 습관이야. 안 좋은 습관.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막 리액션 웃고 그죠? 코로나 초기에 경북대 어느 교수님은 자기 딸을 옆에 앉혀놓고 딸이 대학생이고 뭐 그랬나 봐. 그래서 본인이 강의하고 옆에 이제 그 딸이 따님이 높여줍시다. 따님이 리액션을 해가지고 리액션을 해서 막 웃는다거나 아니면 뭐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한다거나 뭐 따님이 질문을 던진다거나 해서 마치 학생이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걸 했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본인은 앞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리액션이 없으면 강의가 안 된대. 네. 진짜 힘들어요. 힘들고 앞에 리액션이 없는 그러니까 기계 덩어리 카메라 앞에가 카메라랑 컴퓨터랑 이렇게 놓고 지금 혼자 막 떠들면서 뭐 혼자 웃었다가 뭐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또라이 다들 그러거든. 하여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전에 대형 강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네. 대형 강의 할 때 보면 대형 강의 학생들이 보통 반응이 없어. 소형 강의들은 뭐 농담을 한다거나 이러면 반응이 막 있는데 대형 강의 학생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 웃음을 꾹 참고 무표정하게 그냥 앉아 있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앞에서 강의하기가. 그런 걸 이제 극복을 한 셈이지 지금 온라인 강의를 2년째 하면서. 하여튼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그죠? F가 10억 원, 그 다음에 R이 0.05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M은 1.05에 그 다음에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은 50이니까 50승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해서 다 쓴 거예요. 요거를 그냥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계산기에다 그대로 입력을 하면 1하고 0이 9개죠. 그래서 요 키를 이용할 수 있지. 1, 요 키 9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1.05에 그 다음에 50승 이렇게 하고 계산기를 좀 옮겨 봅시다. 고개가 뭐 이렇게 돌아가네요. 이렇게 하면 갑시다. 내 얼굴 내가 내 얼굴 봐도 뭐 아무 감흥이 없으니까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시그마 쉬프트 시그마 한 다음에 여기에 분수하고 1하고 0이 9개 곱하기 0.06 나누기 1.05의 x승 몇 승 한 다음에 x를 집어넣어요. 알파 x 집어넣고 x는 1에서 50까지 해서 이퀄을 누르면 값이 이러한 값이 계산돼서 나온다. 그죠? 11억 8,255만 9,255원이라는 값이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혹은 요 공식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겠지. 요 공식에다가 각 값을 대입을 해보면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요 값을 입력을 해보면 재활용 해볼까? 재활용 해가지고 첫째 항은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지웁시다. 딜리트 재활용 해가지고 이거 더하기는 괜히 지웠네. 더하기 그죠? 더하기 분수 그 다음에 1하고 0이 9개 곱하기 0.06 나누기 0.05 빼기 1 왜 안돼 1하고 0이 9개 곱하기 0.06 나누기 0.05 곱하기 1.05에 50승 해서 이퀄을 누르면 앞에 하고 똑같이 11억 8,255만 9,255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공식을 이용을 하든지 간에 11억 8,255만 9,255원의 가격으로 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있어. 이번에는 영남경금이 액면가 20억 원,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 5%, 만기가 30년인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을 할 때 이 채권에 대한 시장 이자율이 4%인 경우에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시장 이자율이 5%일 때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고 6%라고 하면 얼마가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RM이 0.04 첫 번째 경우에 RM이 0.04이기 때문에
요 공식은 요렇게 쓸 수가 있다. 요 공식은 요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이거 재활용할까? 자, 요게 1이 아니라 2조 20억 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아니라 4고 여기가 3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아니라 2고 뒤에 곱하는 게 0.06이 아니라 0.05지. 그죠? 그 다음에 1.04에 1에서 30승.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를 리플레이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재활용을 한 거예요. 이퀄 누르면 이렇게 23억 4,500, 800, 그러니까 다시 23억 4,584만 666원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발행을 하면 적당하대요. 시장 가격이 시장 이자율이 0.04일 때, 그러니까 4%일 때. 그리고 이번에는 시장 이자율이 0.05야. 그러니까 5%야. 그죠? 그럴 경우에 리플레이 키를 눌러가지고 시장 이자율 부분, 요 분모에 있는 그 0.04 부분을 0.05로 다 바꿔줘. 다 바꿔주면 다 그래봐야 뭐 두 개네. 이렇게 바꿔주고 이퀄을 누르면 20억 원이 나와요. 액면가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죠. 액면가하고 똑같은 값이 나와. 20억 원이 나온다. 그 다음에 RM이 0.06인 경우에 이렇게 입력을 할 텐데 이것도 리플레이 키를 이용해 가지고 RM 0.05 대신에 0.06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퀄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17억 2,470만 3,377원이라는 가격을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지금 리플레이 키를 이용해가지고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어.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하느냐면 요거를 입력을 해. 요거를 입력을 한 다음에 우리 계산기에 있는 캘크라는 키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하면 y 값을 바꿔가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보여줄게. 자, 재활용을 합시다. 딴 건 다 똑같고 1 플러스 0.06 요 부분을 어떻게 바꾸냐면 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y 해서 괄호 닫고 이렇게 바꾸고 여기도 딴 거는 뭐 다 똑같고 요 1.06 부분을 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y 해서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하면 y라는 게 이제 수가 아니라 문자가 들어간 거죠. 문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요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캘크라는 요 키를 눌러. 요 키를 누르면 y에 뭘 넣을까요? 물어봐. y는 y 뭐야? 변수 들어가 있네? y가 뭐야?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0.04를 입력을 해봐. 0.04 해서 equal 누르면 x는 묻는데 x는 이게 더미 변수죠. 이 시그마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x는 1에서 30까지 가는 거고 이게 x든 뭐 z든 k든 뭐 관계 없는 거고 그 더미 변수인데 더미 변수가 1에서 30까지 가는 걸로 이제 확정이 돼 있잖아. 그래서 x는 이라고 물으면 무시하면 돼. 무시해서 그냥 equal을 눌러요. equal을 누르면 값을 계산해줘. 값을 계산해준다고. 이게 뭐였어요? y에다가 0.04를 집어넣은 거지. 0.04를 집어넣었더니 첫 번째 문제하고 답이 같게 나왔죠. 그죠? (0.04) 집어넣었더니 23억 4,584만 666원 이런 값이 나왔죠. 여기서 다시 한번 equal 눌러요. 다시 한번 equal 누르면 다시 y 값을 뭘로 할까요? 라는 걸 물어. 물으면 이번에 0.05를 집어넣어. 0.05 해서 equal을 누르고 x가 뭐냐고 물어. 무시하고 그냥 equal을 누르면 값을 계산을 해줘요. 20억 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equal을 눌러. 지금 캘크 기능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캘크 기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equal을 눌러. equal을 누르면 다시 y값 뭐 입력할지 물어. 그러면 y 대신에 y가 지금 RM이거든. RM을 y로 쓴 거잖아. 그죠? 그래서 0.06을 입력을 한다라고 해서 equal을 누르면 x는 뭘 입력할까요? 물어. 입력 안 해. 그래서 무시하고 equal을 눌러요. equal을 누르면 이렇게 17억 2,470만 3,377원
이라는 값이 계산되게 되죠. 이게 훨씬 빠르지. 그죠? 이게 훨씬 빠르다고. 앞에 우리가 리플레이 키를 이용해가지고 재활용한다고 했지만 이게 계속 방향키 눌러가면서 어디를 수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바꿔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을 변수로 놓고 y라는 변수로 놓고 이 식을 입력을 한 다음에 calc라는 키를 누르면 이 변수로 들어가 있는 y 값을 뭘로 입력할까요? 라는 걸 묻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값을 입력을 해주고 equal을 누르면 y에다가 그 값을 입력을 해서 이 계산값을 해준다고. 그리고 또 equal을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y 값을 뭘로 입력할까요? 다시 묻는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equal을 눌러가지고 y 값을 뭘 계산할까요? 이런 게 나왔을 때 0.01, 0.01로 해보자라고 해서 equal을 누르고 y 값은요 넘어가 라고 하면 이렇게 값을 계산을 해준다. 이게 캘크의 기능이야. 캘크의 기능. 그 다음에 이 수식 자체를 수정하고 싶을 때 리플레이 키를 누르게 된다고. 캘크 키 한번 눌러놔놓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퀄 키만 누르면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계산해주고 다시 묶고 계산해주고 다시 묶고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식 자체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서야 리플레이 키를 눌러가지고 뭔가 수정을 하는 거지. 2억 원을 3억 원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캘크를 캘크 누르면 다시 y 값 뭘로 할까요? 0.03으로 입력을 해봐 해서 equal x는요 넘어가 equal 누르면 이렇게 값을 계산해 주게 된다. 또 누르면 또 y 값 뭐 계산할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계산을 할 때 특정 변수를 바꿔가면서 특정 변수의 값을 특정 부분의 값을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 바꿔줘야 될 그 부분만 변수로 해가지고 식을 입력한 다음에 캘크 키를 누르면 그 부분만 새로 입력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캘크 기능이다. 그래서 리플레이 키 이용해가지고 뭐 자주 특정 값만 바꿔가지고 자주 계산해줘야 되고 뭐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 문자로 바꿔줘야 될 부분을 문자로 써준 다음에 이 캘크 키를 이용을 하면 쉽고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액면가가 20억 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6%고 만기가 30년인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죠? 채권의 발행 가격이 22억 원. 채권의 발행 가격이 20억 원. 그다음에 채권의 발행 가격이 18억 원이라면, 그죠?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어떻게 구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보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솔브라는 키를 이용할 거거든. 여기 shift 캘크 위에 보면 갈색으로 솔브라고 적혀 있어요. shift solve 요 기능을 이용을 할 건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이 솔브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할 텐데, 이 솔브 기능에는 이런 기호들이 들어갈 수 없어. 인테그랄, 시그마, 그다음에 미분 기호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이 솔브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채권의 그 가격 계산 공식을 시그마가 들어가 있지 않은 요 공식을 쓸 거예요. 요 공식. 그죠? 채권의 가격은, 그죠? 채권의 가격은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그러니까 F의 현재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이자, 영원히 지급한다고 했을 때의 그 총 현재 가치 합 빼기,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놈 뺀 거. 그죠? 그렇게 해서 BT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솔브라는 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F는 20억 원, RC는 6%니까 0.06, 그다음에 만기까지 30년. 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에서는 그 시장 가격을 22억 원으로 땄어요. 이때 이 RM을 계산기상에서 Y라는 이 변수로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하면 요렇게 식을 입력을 해. 그러니까 식을 쭉 입력한 다음에 컴마 Y라는 걸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EX 버전, 우리 카시오 계산기 중에 허용하고 있는 그 계산기 중에 EX 버전은 요 컴마 Y라는 걸 입력하지 않아. 그냥 식만 입력을 하고 나서 이 솔브 키를 누르면 솔브 키를 누를 때 밑에 이 스크롤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어느 거를 이제 그 변수로 할 건지 이제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매뉴얼 봐야 돼. 매뉴얼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수식 입력하고 컴마 Y 해서 Y가 변수예요. Y가 풀어야 될 변수예요. 라는 걸 나타내는 게 식을 쭉 써놔놓고 컴마 Y라는 거는 Y 값을 구할 거예요. 라는 의미예요. 그죠? Y 값을 구할 거예요. 라는 의미야. 근데 그 EX 모델은 요거랑 좀 달라. 그래서 컴마 Y를 적지 않고 요 식을 적은 다음에 밑에 뭐 이렇게 방향키 같은 거 눌러가지고
선택하는 게 있어. 요거를 변수로 선택할게요라고 해가지고 기능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EX 모델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매뉴얼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외의 모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식을 입력을 한 다음에 계산하고자 하는 구해내고자 하는 값은 y 값이다 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돼. 씁시다. 2 하고 0이 9개 나누기 1 플러스 알파 y의 괄호 닫고 자 30승 더하기 그 다음에 분수 2하고 0이 9개 곱하기 0.06 나누기 y.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RM을 y라는 변수로 계산기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빼기 그 다음에 분수 2하고 0이 9개 곱하기 0.06 하고 알파 y 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y의 괄호 닫고 30승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밑에 있는 이 이퀄을 누르면 안 돼. 이 이퀄을 누르면 y에는 지금 아무것도 아까 그 값이 들어가 있겠구나. 그죠? 아까 우리가 계산하면서 이 메모리를 초기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구했던 그 y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준다고. 그죠? 근데 요 이퀄을 누르면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데 수식을 입력하기 위한 이 등호는 어디 있다고 했어요? 캘크 키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등호가 표시돼 있어. 그래서 알파를 누르고 요 키를 누르면 등호가 입력이 된다고. 등호 입력하고 22하고 0이 8개 하고 컴마 어디 있어요? 괄호 닫는 괄호의 윗부분에 보면 갈색으로 컴마가 있어요. 컴마 하고 y를 써줘. 알파 y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솔브 키를 눌러. 솔브 키는 요 캘크 바로 위에 갈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Shift solve 하면 solve for y 라고 하는데 y 값을 구하고자 하는데 초기 값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시행착오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요 값 집어넣어보고 안 되면 다른 값 집어넣어보고 하여튼 뭐 그런 시행착오 개념이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뉴턴 랍슨 방법이야. 뉴턴 랍슨 method. 그러니까 수치해석. 수학과 학생들은 수치해석 배우죠. 수치해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뉴턴 랍슨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하는 건데 내부적으로.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초기 값을 줘야 그 초기 값 집어넣어보고 안 되면 그 옆에 값 주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값을 구하는 거라고. 근데 초기 값을 뭘로 주는 게 좋으냐? 이 초기 값 잘못 주면 엉뚱한 값이 나와요. 엉뚱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초기 값을 잘 줘야 되는데 초기 값은 액면 이자율로 주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초기 값이 실제 값에 가까울수록 계산을 빨리 해줘요. 근데 초기 값을 액면 이자율로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장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0.06이라고 입력을 해줘. 액면 이자율. 그래서 이퀄을 눌러. 그러면 이러한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 같죠? 0.053 251 7589 053 251에 7589 뭐 이렇게 전화번호 비슷한 값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화면에 보면 L 빼기 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계산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값이야. 그래서 이게 0이면 정확한 값이다 라는 뜻이고 0은 아니지만 뭐 하여튼 어떤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죠?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딱 0이 나와버리면 정확한 값이다 라는 의미야. 그래서 그 y 값을 계산했더니만 이러한 그 값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RM이 0.053 25 17589라는 값이다. 그래서 5.3%, 5.3%, 뭐 한 그 정도 값으로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요 계산은 쌀집 계산기로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고 손으로도 못 풀어. 이게 30차 방정식이잖아. 그죠? 양변에 1 플러스 R에 30승 곱해봐. 30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손으로 못 풀고 당연히 그 엑셀로는 풀 수 있어. 엑셀로는 풀 수 있고 재무용 계산기로는 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재무용 계산기로 요 계산을 하려면 우리처럼 이렇게 식을 입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특수한 방법을 써야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무용 계산기에서 그 계산하는 뭐 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입력하는 하여튼 복잡하고 재무용 계산기도 이 수식을 화면에 직접 보여주지 않거든. 아까 이제 쌀집 계산기처럼 숫자 입력하면 숫자가 나타나. 뭐 플러스 누르면 위에 조그맣게 플러스 나타나. 그다음에 뭐 2 하면은 또 2만 화면에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수식이 전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값을 계산하는
그 기능이 있긴 한데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매뉴얼 보고 또 익혀야 돼. 익혀야 돼. 그래서 우리 공학용 계산기 요런 계열의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회계사 시험 같은 데는 이런 거 안 나오지. 못 구하니까. 만기가 뭐 2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짧은 것 같으면 여기 2차 방정식 풀면 되고 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손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만기가 30년짜리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는 문제는 공인회계사라던가 이런 시험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실무적으로 실제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도구가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BT가 20억 원인 경우에는 요거 재활용을 해가지고 요거만 20억 원으로 바꾸면 돼. 리플레이를 한 다음에 여기서 22억 원을 20억 원으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0이 9개 들어가도록 해서 다시 Shift Solve를 누르면 또 Y 값을 뭘로 할까 물어요. 근데 요 경우에 그 액면 금액인 액면 이자율인 0.06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해도 되지만 어차피 뭐 시장 이자율 앞에서 구해서 Y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이나 0.06이나 뭐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대로 이퀄을 눌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액면 이자율을 초기 값으로 집어넣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이미 앞에 이제 정확한 어떤 값을 계산한 요 Y에 뭔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 액면 이자율하고 비슷한 값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이퀄 눌러도 상관이 없어. 누르면 이렇게 0.06이라는 값을 계산해 주게 된다. 액면 이자율하고 같죠. 액면 이자율하고 같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BT가 18억 원 맞죠? 18억 원이다. 그러면 또 리플레이를 해가지고 요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18억 원으로 바꿔주려면 18하고 0이 8개 바꿔주고 Shift Solve 누르면 또 뭐 Y값 초기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어차피 앞에 구했던 게 이 초기값이 액면 이자율이죠. 그래서 그냥 equal을 눌러줘. 들어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equal을 눌러주면 이러한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0.067888385 그다음에 L 빼기 R이 0인 걸로 봐서는 이게 정확한 값이다 라는 의미죠. L 빼기 R 값이 L 빼기 R 값은 이 계산의 정확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0이면 확실하게 정확한 값이고 0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값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변하는 부분이 뭐예요? 아까 이제 캘크하고 같은 맥락이야. 계속 바꿔서 입력해줘야 될 부분을 우리가 변수로 입력할 거예요. 알파, B 이렇게 변수로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솔브 키를 눌러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리플레이 해가지고 이제 뒤에 equal 다음에 있는 저 숫자를 계속 바꿔준 거잖아. 바꿔준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계속 바꿔서 입력해야 될 저 부분을 문자로 처리를 해놔놓고 Shift Solve를 누르면 B를 물어. B라는 문자가 들어있는데 얘 뭘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 이렇게 물으면 처음에 22억 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하고 equal을 누르면 solve for y인데 여기도 이제 y 초기 값을 줘야죠. 초기 값을 줘야 되는데 뭐 하여튼 이게 초기 값인 0.06하고 비슷하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정도 크기 되면. 그래서 equal을 누르면 값을 계산해 준다. 053, 251, 7589 앞에서 계산했던 값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은 값을 구해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또 equal을 눌러. equal을 누르면 또 B를 뭘로 입력을 할까요? 그러면 20억 원, 그죠? 2하고 0의 9승, 그죠? 두 번째 문제는 그 채권의 시장 가격이 20억 원인 경우였죠. 이렇게 한 다음에 equal을 누르면 그리고 Y 값은 뭘로 초기 값을 삼을까요? 그랬는데 뭐 어차피 0.06하고 비슷한 값이니까 그냥 넘어가. 요 입력된 이 값으로 시작을 해라. 그래서 equal 누르면 Y 값은 0.06. 요 값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equal을 누르면 또 물어본다고. B를 뭐로 할까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18 해서 0에 10에 8승 이렇게 입력을 해서 equal을 누르면 Y는 뭘로 할까요? 뭐 초기 값 그 액면 이자율로 들어있죠. 그래서 그냥 이 값으로 넘어가. 그래서 equal을 누르면 이렇게 똑같이 0.067888380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한꺼번에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게, 뭐 시간은 넘었지만 미안하게 생각을 하지만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게, 앞에 이제 이자율을 알고 시장 이자율을 알고 채권을 계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 이자율을 계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잘 보면 두 번째 문제가, 그죠? 2번 문제가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하고 같아 버리니까, 그죠? 앞에서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하고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 가격이 액면 가격이 됐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2번 문제를 보면 시장 가격이 액면 가격하고 같아 버리니까 시장 이자율을 구했더니 그게 액면 이자율이 돼, 그죠? 그죠? 요 2번 문제 그렇잖아, 그죠? 액면가가 20억 원이고 시장 가격도 똑같이 20억 원이면 시장 이자율 RM을 구했더니 액면 이자율이 0.06 하고 똑같이 0.06이 나오죠, 그죠? 앞에 문제도 마찬가지야. 앞에 문제에서도 앞에 문제야 나와라, 그죠? 아우 천천히 넘어가네. 되돌아가는 게 문제야. 앞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2번 문제 보면 RM이 액면 이자율하고 똑같이 5%이면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하고 똑같이 5%이면 그 액면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계산해 봤더니만 액면 가격하고 똑같은 20억 원이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BT를 알고 RM을 구하든 RM을 알고 BT를 구하든지 간에 액면가하고 시장 가격하고 똑같다 그러면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하고 똑같아지고,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하고 똑같다 그러면 액면가하고 시장 가격하고 똑같아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채권의 가격 공식 자체가 그 시장 이자율하고 이 시장 가격하고 사이에 반비례 관계잖아, 그죠? 반비례 관계잖아, 그죠? 공식 봐봐. 공식 보면 RM이 다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BT 이퀄 해가지고 공식을 보면 RM이 다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RM이 증가하면 BT는 감소한다고. RM이 감소하면 BT는 증가하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 말은 RM이 RC하고 같으면 BT가 F가 된다고 했는데, 방금 이제 계산했던 문제를 통해서 보면 RM이 RC하고 같으면 BT가 F하고 같다고 했는데,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RM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RM이 더 커지면 BT 값은 F보다 작아지고, 그것보다 RM이 작아지면 BT는 F보다 커져요. 그래서 요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그죠? 여기서는 RM이 0.04로서 액면 이자율 5%보다 작죠. 액면 이자율 5%보다 작은 4%야. 그 말은 BT 값, 그 채권의 시장 가격은 액면가인 F보다 크게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번 계산해 보면 BT 값이 실제로 2억 3,450만 원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23억 4,500만 원 어쩌고 나오잖아. 그래서 액면가인 20억보다 크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작으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보다 커지고,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커져서 6%가 되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보다 작아진다. 20억보다 작은 17억 2,400 어쩌고저쩌고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 기준점이 뭐다?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하고 같으면 시장 가격과 액면 가격이 같아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커지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보다 작아지고,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커지면부터 아까 커지면 했나? 작아지면 그러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보다 커진다. 그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뭘 기준으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하고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걸 이제 요 문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요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2, 3을 계산을 해보면 채권의 가격이 액면 가격하고 같아지면, 그죠? 채권의 가격이 액면의 가격하고 같아지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같아지면 정확히 그 채권의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하고 채권의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하고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RM이 그 RC하고 똑같이 0.0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과 시장 이자율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1번처럼 시장 가격이 액면 가격보다 커지면 시장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보다 작은 뭐 0.053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5점 몇 %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 반대로 시장 가격이 액면 가격보다 작아지면 시장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보다 커진다. 그래서 6%를 넘어서서 6.788 뭐 몇 %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채권 가격의 특징이야. 그래서 채권의 이 시장 이자율하고 채권 가격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진다. 그런 관계고. 근데 특이하게도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하고 같으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하고 같아지고,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하고 액면 가격하고 같아지면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하고 같아진다라는 그러한 특성도 있더라라는 거를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채권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초과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